집합 킬러 시리즈 새 문항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 아, 본인이 이제 집합 수학하의 집합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정도까지 나오는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본인이 한번 실력을 점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미리 한번 문제들을 한번 보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한번 보길 바래.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집합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개념이 이제 쉽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느끼거든. 근데 이제 유형에서 이제 응용된 이제 심화 단계로 넘어가면 기호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기호가 너무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황 자체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문제가 나오는지,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를 고르려고 했는데 막상 선생님이 문제를 선택하고 나면 이게 과연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잠시 들기도 해. 자, 그러면 이제 세 문제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문제. 전체 집합 U는 자연수 집합이라고 돼 있네. 그리고 부분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나 조건이 나와 있네. AB 교집합은 4,6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다. 오케이. 그랬을 때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여라. 자, 한번 보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지? 원소의 개수가 4개. 조건을 보면 원소의 개수가 4개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그리고 모든 원소의 원소의 합을 S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21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조건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B집합이 지금 이와 같이 표기가 된 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B집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놓고 들어갈게.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교집합이 지금 4랑 6이잖아. 그지? 그리고 A 집합에 원소가 총 4개 있고 그 원소의 합이 21이니까 여기에 2개의 원소가 A, B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라고 이제 조건 해석이 되는 거야. 합이 이제 A, B, 4, 6 다 더하면 이제 21이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는 1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 그리고 B 집합의 원소는 이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각각 A에 속해 있는 원소 X에 대해서 X 플러스 K가 B 집합의 원소다, 이런 뜻이잖아.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다가 K를 더한 거, A 플러스 K, B 플러스 K, 그리고 4,6, 4하고 4,6이 아니라 4하고 6에도 K를 각각 더했을 때 이게 이제 원소가 되겠지. 그지? 원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K값도 K값을 구해야 돼? K값 구하는 게 아니라 AB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AB의 값을 구하려면 일단 요 조건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보면 여기 교집합이 4랑 6이 있으니까 이 4개 중에 2개도 4랑 6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 나왔다 라는 얘기는, 자, 보자.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면 이쪽 A집합의 원소의 합이 지금 21이잖아. 그러면 이쪽 B 위치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2개의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19가 되는 거지. 그지? 총 21에 40이니까. 그럼 B집합의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될까? B집합의 원소의 합은 여기 교집합이 4와 6, 10이 있고 그리고 19까지 더해서 29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 다 더했을 때 합이 29란 얘기잖아. 그럼 다 더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10 플러스 4K지.
이게 29야. 근데 A 플러스 B는 11이었지. 그러면 21을 날려버리면 4K는 21 넘겨서 빼버리면 8이지. K 값이 먼저 구해지는 상황이네. K 값이 먼저 2라고 구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B 집합은 이제 K가 나왔으니까 A 플러스 2 그리고 B 플러스 2 그 다음에 4에다 2 더하면 6이고 6에다가 2 더하면 8이야. 자, 여기서 이제 A, B의 값을 결정을 지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4랑 6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B에도 뭐가 속해 있어야 돼? 4도 속해 있고 6도 속해 있어야 되잖아. 근데 6은 여기 있고 4가 없지. 그러면 A 플러스 2나 B 플러스 2 둘 중에 하나가 4란 얘기네. 그지? 네, 근데 어느 게 2고 어느 게 9인지는 지금 선택을 정확히 해줄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원소 두 개가 2랑 9라는 사실. 선생님이 그냥 이미 여기 A 집합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A, B라고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순서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그 구성이 2와 9라는 거야. 그럼 A 집합 지금 다 구해진 거지. 2 그리고 9, 4, 6 이렇게. 그럼 이거 다 이제 곱해버리면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지. 지금 2, 9 곱하면 8, 거기다가 4까지 곱하면 76, 거기다 6 곱하면은 432. 답은 432가 모든 원소에 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지. 기본 기본 개념 문제나 유형 문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조건들을 이제 각 알맞게 해석을 해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K 값도 구해지고,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좀 간단할 텐데, 이런 방금 푼 문제랑 비슷해. 근데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한가? 좀 다른가? 아무튼 한번 보자. 자, A 집합의 원소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두 집합 AB고, A의 원소는 ABCD인데 B 집합의 원소들은 A 집합 원소들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각각 A, B, C, D의 제곱된 애들이 B 집합의 원소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리고 교집합은 A와 D. 그럼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모형을 잡아볼까? 여기에 A랑 D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B, C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 여기 두 개가 더 있는데, 중요한 건 A, B도 무언가의 제곱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A와 D도. 왜냐하면 A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B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A와 D는. B에 지금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A 플러스 D가 얼마라고? A 플러스 D가 10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원소의 합은 114다. 집합 A의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야. 어떻게 시작을 할까? 분명히 A, B, C, D A, B, C, D 중에 A와 D가 지금 교집합의 원소지. 근데 A와 D도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 B에 속해 있어야 되잖아. 그럼 B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제곱수들이라는 얘기잖아. 자연수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니까 A와 D는 제곱수란 얘기야. 근데 A 플러스 D가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어? 10이라고 나와 있지.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제곱수 두 개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가 자연수의 제곱수 두 개 더해서 뭐랑 뭐밖에 없어. 1하고 9 밖에 없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A를 1로 볼지 D를 1로 볼지는 그건 뭐 본인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고, A를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D를 9라고 선생님은 그냥 놓을게. 제곱수여야 되니까 A와 D는 제곱수 라는 거 가지고 벌써 A와 D 값을 선택을 해준 거야. 선생님은 그냥 A를 1로 보고 D를 9라고 본 거야. 뭐 D를 1로 보고 A를 9라고 봐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을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문제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원소들도 찾아줘야 되잖아. 근데 원소의 합이 11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A 집합의 원소를 A 값과 D 값이 나왔으니까 1하고 B, C, 9라고 이렇게 놓고, B 집합은 그러면 얘네들의 제곱수지.
그지? 그럼 제곱하면은 1, 81. 근데 B제곱과 C제곱 중에 한 놈은 뭔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1과 9, 1은 속해 있고 여기에 9도 B의 원소잖아. 9도 B의 원소란 말이야. 그럼 B제곱과 C제곱 둘 중에 하나는 9가 돼야 되겠지. 그럼 B제곱을 9라고 생각을 해버리자. B제곱을 9라고. 그럼 B는 뭐가 돼? 자연수니까 3이지. 끝난 것 같은데? 끝났잖아. B가 3이고. 그럼 여기에 이제 9도 있게 되는 거고. 끝났네. A는 최종적으로 1, 3, 9, 그리고 C 이렇게 있는 거고. B는 1, 3, 아니다. 3이 아니라 9. 3이 아니라 9, 81, C제곱.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이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B는 뭐뭐뭐야. 1, 9, 3, 81, C, C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이거 다 더했을 때가 114. 그럼 더해주면은 이게 94에다가 94 플러스 C 플러스 C제곱 이게 114다. 그럼 C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20 나왔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C 플러스 5 C 마이너스 4. C는 4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5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C 값도 구해졌어. 그럼 최종적으로 A의 모든 원소는 1, 3, 4, 9. B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제곱하면 1, 9, 16, 81인데 1, 9가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 AD의 합은 10 맞고 1, 9 두 개 그리고 A, B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당연히 114가 나오겠지. 뭐뭐 더해야 되지? 114 나오는지 확인까지 해볼까? 더해야 되는 게 뭐야? 1, 3, 4, 9 1, 9는 겹치니까 16, 81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요거 더한 게 90 90, 20 그리고 4 114 나오는 거 확인이 되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A 집합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17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 세 번째 문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제시가 돼 있는데 요거 조건이 요거 까다롭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X라고 하는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전체 집합은 7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이고 A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고 B랑 교집합을 했을 때도 공집합이 아니다. 그런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소개하는 세 문제 중에 이게 제일 까다로움. 1, 2번 문제는 되게 비슷한 문제였고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집어넣는 문제들인데 3번은 이건 좀 맥락이 좀 다르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A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A랑 X랑 그리고 B랑 X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의 개수. 까다롭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이어그램을 일단은 그려 놓으면 지금 문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이거 똑바로 그려볼까? A집합에 그리고 전체 교집합에 2와 3이 있고 그리고 각각 A에만 있는 게 1이고 B에만 있는 게 4랑 5. 그러면 전체 집합이 7까지니까 여기에 6과 7이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러면
1, 2, 3 중에 최소한 적어도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2, 3, 4, 5, 2, 3, 4, 5 중에 적어도 하나를 또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를 직접 찾으려면 경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이게 교집합에 들어있는 이 2와 3을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벌써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2를 가지고 있거나 3을 가지고 있을 때.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은 일단 구하고 싶은 게 2를 포함하는 경우, 2가 X에 속해 있는 경우의 수를 찾고, 3이 X에 속해 있는 경우의 수를 찾고, 여기서 또 빼주면 되지. 2와 3이 동시에 X에 속해 있는 경우는 여기서도 세지고 여기서도 세졌으니까 이거 빼주면 될 거야. 그럼 2가 X에 속해 있는 부분집합 X는 무조건 2를 가지고 있는 경우잖아. 그럼 총 7개에서 2 하나 빼고 6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2의 6제곱이겠지. 3도 마찬가지로 2의 6제곱일 거야. 그럼 2의 2, 3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기도 세지고 여기도 세졌으니까 그 경우는 2의 몇 제곱? 2의 5제곱이지. 1, 2, 3, 4, 5, 6, 7에서 2, 3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상태. 그 두 개의 원소를 빼놓고 나머지 원소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다 센 거냐? 아니지. 지금 선생님이 계산하려는 거는 2의 6승, 2의 6승 더하고 2의 5승을 빼려는 거야. 여기 겹쳐서 센 부분이니까. 그러면 교집합에 해당되는 2와 3 중에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뭐 하나 가지고 있거나 두 개 가지고 있거나 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이 처리가 됐어. 지금 이게 지금 64, 64 거기서 31을 뺐으니까 128에서 32 빼면 96이지. 여기다 32 더하면 128이니까 맞지? 이거 말고 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A의 이제 교집합 부분에 있는 원소가 이제 속해 있는 거 말고 교집합이 들어있는 거는 지금 다 센 거고, 교집합의 원소 중에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거는 다 세버린 거고, 이게 없는 경우를 세보자. 2와 3을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경우, X라는 집합이. 그러면 X는 무조건 1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또 4, 5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 4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 1도 속해 있고 5가 속해 있는 경우, 그리고 1이 속해 있고 4와 5가 동시에 속해 있는 경우. 그지? 그럼 이거 각각 구해가지고 처음 두 개는 더해주고 얘는 겹치는 부분이니까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를 갖지 않으면서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들을 다 세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통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게 지금 2와 3이 속해 있지 않은 거야, X에. 오케이? 그러면 1과 4는 무조건 속해 있고 2와 3은 속해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7개의 원소 중에 4개를 그냥 제거해 놓고 나머지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2의 세제곱이겠지. 그지?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2의 세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 두 개 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3은 속해 있지 않고 1, 4, 5는 속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남는 원소가 두 개가 남아있지. 그래서 2의 2제곱. 그럼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2의 제곱. 그럼 16에서 4를 빼니까 12. 그지? 맞아? 그럼 문제의 답이 뭐가 되는 거지? 96하고 12 더해서 답은 108이 되는 거네. 요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되겠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풀었잖아. 근데 이거를 따르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의 부정이 뭐야? 그러니까 여사건을 쓰려는 거야. 여사건.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상황을 만들어서 부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의 개수를 구하고 전체의 개수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지.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2의 7제곱이지. 2의 7제곱 128이야. 거기서 이거의 부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야?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고 또는
공집합이거나, 왜냐면 이게 이제 콤마로 나와 있는 건 이고이니까, 또는 B랑 X랑 공집합, 여기가 그냥 공집합, 또는 B랑 X랑 교집합이 공집합, 이거를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A와 X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1, 2, 3을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경우 세버리면 되잖아. 그럼 2의 4제곱이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B, X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2, 4, 3, 5 4개를 아예 안 들고 있어야 되니까 2의 세제곱이겠네. 근데 이게 또는 합집합, 얘의 경우랑 얘의 경우를 합친 거니까 겹치는 부분을 빼버려야 되겠지. 겹치는 부분. A랑 X도 공집합이고 B랑 X도 공집합 동시에. 그러면 이 합집합에 있는 원소는 아무것도 들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1, 2, 3, 4, 5 5개를 다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2의 제곱 해주면 이게 부정의 경우의 수가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16, 얘는 8, 얘는 4잖아. 그러면 24 빼기 4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지. 그럼 128에서 20을 빼서 답은 얼마? 108. 이게 더 일단은 정리된 방법이겠네. 부정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걸 떠올렸으면은 이렇게 쉽게 또 답을 구할 수도 있었겠네. 근데 문제 실전에서 만났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접근했듯이 그냥 직접적으로 공집합이 아니다. 그 경우들을 나눠서 푸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뭐 빠르게 이제 풀고 싶은 상황이니까 실전에서는 부정이 안 떠오르면, 근데 부정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답이 나와버리네. 그지? 그래서 총 3문제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고 그 문제 풀이를 지금 다 해봤어. 처음 2문제는 뭐야 이거. 처음 2문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집합 원소의 합 또는 곱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 유형이었고, 근데 이런 거 이제 조금 까다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본 거고, 마지막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더 재밌네. 마지막 문제가 실전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당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선생님처럼 이제 접근해서 답을 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수학하 집합 부분의 킬러 시리즈 3문제 한번 소개를 해봤고, 다음번에 집합에 대해서도 한 2번 정도 더 선생님이 준비를 해서 조금 더 괜찮은 문제들 모아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볼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